오늘의 결론은 클럽 코딩 하는 사람은 안 뽑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환입니다. 평소랑 많이 좀 구도가 다르고 이럴 텐데 오늘은 좀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7년차 개발자이시고 볼 때 요새 개발자들이 문제가 많다 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개발 순환 소개로 오게 된 7년차 개발자입니다. 저는 7년 동안 3개의 스타트업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세 회사 모두 다 첫 번째 개발자로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첫 번째 회사는 이제 B2C 앱을 만들어서 2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음.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그쵸. 좋은 경험이었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이제 14개 국가에 서비스한 이제 B2B 솔루션까지 성장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새로운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서비스 출시하자마자 상당히 큰 음. 자금이 이제 뒤에 뭐 흐르는 서비스 되고 있는 그런 음.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거리긴 하는데 일단은 참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 저번 영상, 야근 영상을 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느껴서, 딱 이렇게 음. 초청을 해주셨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딱 아,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개발 일단 게임으로 시작을 하고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게임도 하고 3D 쪽도 하시고 어쨌든 수많은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배우셨는데 많이 보시다 보니까 하나를 엄청 깊게 아는 건 아니어도 좀 보이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때 좀 빨리 배웠는지 음. 아무래도 주니어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개발 배울 때 이제 특정 언어, 특정 프레임워크를 추천을 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히 저는 하나를 깊게 팠던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딱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딱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필요한 지식들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딱 문제를 산정해 놓고 걔를 쪼개가면서 쪼개놓고 그 쪼갠 거에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을 때 실력이 빨리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막 영어 단어 막 하루에 막 50개씩 100개씩 외우고 그거를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못 외우더라도 막 몇 번 사이클을 돌리면 잘 외워진다. 잔여 기억이 남아서 뭐, 음, 뭐 이런 학습 방법이 되게 유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망각곡선 해가지고 이게 맞아. 내려가기 전에 다시 배우는 이런 게 네. 있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하나도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평균 10개? 많이 맞춰봐야 20개? 음. 그래서 저는 개발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30일 만에 무슨 언어 정복하기. 음. 뭐 약간 이런 것들은 다 저한테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30일 만에 자바 마스터하기, 파이썬 마스터하기 예. 이런 게 별로다. 아까 스프링 뭐 이런 것도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음. 근데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나만의 블로그 사이트 만들기 아니면 뭐 예전에 되게 많이 투두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투두를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 보는 음. 이런 것들은 꽤 흥미있게 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배워 나갈 때 좀 더 빨리 배웠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뭐 CS 전공 지식을 배우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뭐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느 정도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게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배워가실 수가 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에, 뭐 앱이나 웹사이트나 이런 걸 만드는 쪽이다 보니까 실제 만들면서 배우는 게 더 좋지 않나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형께서는 뭔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갈 때 실력이 더 빨리 늘게 되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안 쓰던 걸 하게 되니까 실력이 늘 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동의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뭐 스타트업도 좋지만 대기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데. 네. 근데 그런 데는 신입 공채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몇백 대 1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딩 테스트를 뚫으려면 당연히 내가 코딩 테스트도 그 알고리즘도 잘 알아야 되고 네네. 빨겐다라고 치면은 네이버랑 카카오, 배달의 민족 거의 다 자바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전공 지식도 빠삭 해야 되고
잡아도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안 맞지 않나. 제가 어떻게 보면 현재 분위기에서 그 대기업을 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순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아까 학습법 관점으로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바, 그다음에 코트의 알고리즘 방식이 어울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30일 만에 뭐 하기, 아니면 영어 외울 때 뭐 백과사전 보고 영어 외우기, 뭐 하루에 100개씩 외우기 이런 거는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흥미 있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걸 만들면서 이게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 그게 좀 저한테 맞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꼭 전형적인 그런 방식을 내가 그 방식이 잘 맞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라면 이런 색다른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네네. 근데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해도 알고리즘을 그냥 책 보고 해도 되지만 네네. 요새는 재밌게 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그쵸. 뭐 예를 들어 제가 봤었던 책 중에는 똑같이 그 특정 자원으로 1000개의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메일을 보내는 구조를 한 30가지 구조로 다른 데이터 패턴을 써서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써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렇게 힌트를 줘요.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 방법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음, 이렇게 해보실래요? 하면 저는 그 문제를 막 하루 이틀 막 계속 고민하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론을 배우니까 음. 되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고. 흐름을 정리를 네, 하면은 어쨌든 그런 본인만의 방법으로 네, 최소한의 전공 실력이나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했다는 가정하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면접을 들어가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의 장점을 어필하는 부분에 면접을 보게 되면 주로 깃허브를 보게 되는데 이제 솔직히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을 하고 이제 중간에 짬을 내서 이제 음, 면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면. 네. 그 코드를 볼 때 클론 코딩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예를 음, 들어 줌 클론 코딩 음, 했다라던가 아니면 에어비앤비, 뭐 넷플릭스, 유튜브. 유튜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고 어? 이런 기술을 썼겠네? 그냥 이렇게 했네? 라고 해서 사실 더 자세히 보기보다는 일단은 중간 킵으로 딱 일단 저장을 해놓고 다른 거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하거나 엄청 독특한 예를 들어 뭐 종이접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아, 예전에 저 알려주셨던 거. 네, 그래서 이 종이접기 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구현했을까? 음, 라는 일일이 그 스물 몇 가지를 다 일일이 코딩했을까? 아니면 공통 구조가 있을까? 딱 시작부터 흥미가 돌기 때문에 음, 네, 되게 재밌게 그 프로젝트를 코드를 읽고 그리고 그분이 면접에 왔을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줌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뻔하잖아요. 이제 웹 RTC 쓸 테고 이제 그러면 줌을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는데 대부분 뭐 백그라운드 없애는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알던 줌이랑 또 비교가 되게 되고 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구현하기 힘든 건 잘 알지만 딱히 임팩트도 크게 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단점만 계속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클론 코딩 그렇게 연습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지는 잘 음. 모르겠습니다. 콜론 코딩은 거른다. 이력서에 오면은, 거른다기보다 일단은 중간, 네, 음, 킵으로 해놓고 데모 정도 일단 한번 UR을 넣어주시면 한번 클릭해서 해보고 음, 완성도가 괜찮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짬 날 때 음, 면접 직전에 읽어본다라든가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상이 남지는 않죠. 아, 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네. 저도 콜론 코딩 하지 말라는 네.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면접관이어도 뭐 요새는 또 부트캠프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네.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 구현을 했고 구조를 잘 잡았고 해도 네. 말씀처럼 면접관도 사람이고 시간 내 가지고 보는데 네. 또 이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클론 코딩 자체도 내가 무언가를 연습할 때는 되게 좋다는 면에 동의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로 삼기에는 좀 아쉽다. 네, 맞습니다. 아쉽다가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딱 두 명을 뽑아야 돼요. 두 명 중 한 명을 뽑아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코딩 테스트는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한 분은 올림피아드 막 수상 경력이 있고 약간 그런 수상 경험이 있어요. 네. 한 분은 코딩 테스트 그냥 간신히 통과했고
네, 대신 프로젝트 행기에 되게 특별하고 재밌어 보인다. 네. 여기 이런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형은 어떤 분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ML 옵스 쪽,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운영하는 쪽. 이러다 보면 AI 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림피아드 하신 분이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야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레이크를 직접 구축했다라고 하면 다들 되게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마 저는 지금 만약에 고른다면 저는 독특한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에 조금 더 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깊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에서는 또 그런 고급 기술보다는 일반적인 플랫폼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이 있을 때 네. 두 번째보다 더 끌린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래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던 사람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전에 주니어였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형에게 혹은 지금의 주니어분들에게 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이게 일로서 되다 보니까 음, 개발이 결국 뭔가를 만들고 수정하고 더 크게 만들고 요런 일이 계속되는 반복인데 음, 그 재미를 중간에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음. 특히 또 개발자 막 연봉 1억,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이슈들이 일들이 되게 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NFT 이런 것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버스. 뭔가 아 나는 이 개발자라는 삶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건가? 음, 이 커리어로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건가?라고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음, 네, 이제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고, 그래서 오히려 네, 제가 개발을 시작했던 이유, 그러니까 내가 뭐 뭔가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 만들고 싶었던 거를 기준으로 다시 제 커리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다시 저한테 1년 차인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한다면, 그 외부 요인 물론 너무 중요하고, 신경 안 쓰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 음,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를 기준으로, 음, 아, 1년이 지났으니 이 부분은 채웠네. 음,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표를 삼아서 음, 하나씩 하나씩 너무 일로써 하지 말고 즐겁게. 음, 그래서 저번에 야근 영상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야근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가 좋지만 저는 오히려 그 더 나아가서 야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음. 재밌는 일, 좋아하는 개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내가 개발을 왜 시작했고, 네네. 목적이 바로 서야지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네네. 말씀처럼 외부에 흔들리고 이러면은 계속 비교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아, 그쵸. 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클럽 코딩 한 사람은 안 뽑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